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, 최근에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는 있는데,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, 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,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좀 HMM 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것도 다시 한번 포인트적으로 좀 짚어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,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장이 거의 막바지로 다 가고 있어요.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률이 나오고 있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률이 나오고 있는데, 양시장이 모두 갭으로 0.3%, 0.5% 갭을 띄워놓고 밀리다 보니까는 체감상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%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.3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0.7%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.5에서 마이너스 지금 0.7까지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똑같이 1%의 하락인데, 장이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락하다 보니까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, 항생 지수가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지수에도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뭐를 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여기서 우리가 HMM이랑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, 미국 이제 시장에서 스타벌크 캐리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점을 찍고 여기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해운이랑 좀 같이 여러분들이 엮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BDI 지수가 굉장히 좀 상승적인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좋지만 좀 벌크선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왜 대한해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,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던지 간에 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조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,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시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도 매출액이 그래도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,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. 너무라고까지보다도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, 이 호실적에 대해서 20% 상회하는 실적적인 부분이 나왔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, 건화물 업황 개선으로 이제 사선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,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이제 용선 척수 감소에 따라서 용선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감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LNG 사업 부분의 외형이라든지 수익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좀 1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, 근데 BDI 지수가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, 그러면은 2분기 때도 다시 한번 좀 컨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HMM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서 좀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, 미국 스타벌크 캐리어랑 좀 엮어서 대한해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지금 굉장히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,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좀 3,200원 이하로는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당장에 위에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보면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,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BDI 운임 지수도 굉장히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,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,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, 조금 지수가
뒷받침을 좀 못해주고 있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,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결국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좀 2분기 때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, 뭐 시장 컨센서스를 40% 상회를 하는 좀 깜짝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, 2분기 실적 매출액이 3조 원 정도고,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4천억 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, 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상품 명가 손실이 약 8,940억 원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뭐 주식 발행 초과금 2조 3,500억 원, 그 다음에 뭐 자본금 약 3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, 부채 같은 경우에도 2조 6,500억 원의 좀 감소를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컨센 대비했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, 결국에는 컨센 대비했을 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짧게 보시는 것보다도 올해는 우리가 좀 HMM에 대해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자, 연간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좀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컨센에서 매출액에서 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도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올해 분명히 정점을 찍고 내년에 다시 한번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좀 끌고 가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좀 HMM에 대해서 분명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쉬워하시고 이게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, 항상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보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여러분들한테 LG전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뭐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릴 뿐이에요. 여러분들 LG전자도 16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좀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, 그리고 VIP방에서는 계속해서 LG전자를 모아가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보면은, 자, 이미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고가를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굉장히 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쪽 라인에서 뭐 이쪽까지도 뭐 내려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, 이제는 이 한 단계 위에서 주가가 굉장히 형성이 되는데, 자,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해서 여기서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,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고점에 대해서 좀 도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못 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못 간 거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,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차근차근 모아가고,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19만원 이상의 좀 고점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,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는 좀 빠져나가야지만, 매도 물량이 좀 빠져나가야지만 주가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3,850원 이하로는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오늘 뭐 4,070원까지 올라갔어요.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, 좀 시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는 있지만, 그래도 편안하게 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 뭐 부담 갖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. 왜냐,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만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왜냐면은 뭐 당연히 뭐 빠르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도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, 차라리 좀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초보자분들이 좀
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좀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DLENC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좀 같이 빠지고는 있어요. 그래서 좀 145,000원 지지를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은 제가 뭐 신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것마다 다 상승이 나올 수는 없어요.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145,000원 손절 안 되실 것 같으면, 깨졌을 때 손절이 안 되실 것 같으면은 수산중공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단기적인 종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손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급락적인 부분이 있는데, 일단 뭐 중국의 규제 여파도 있는 거고 뭐 당연히 뉴스적인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, 홍수가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요.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뭐 4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완전 침수가 돼서 뭐 그 안에 차가 수천 대가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, 침수가 되는 데는 딱 2분이 걸렸다라고 해요. 그래서 사상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돌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뭐 돌고 있기는 해요. 뭐 이거는 뭐 팩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패스를 하시고,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도 무리한 뭐 댐 건설 때문이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그걸 무시하고 지은 게 이제 중국의 대형 댐이 몇 개가 된다라고 보면은 중국이라서 가능한 이제 언론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사진도 뭐 못 찍게 하고 유가족들 인터뷰나 뭐 기사도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소문에는 터널에서만 2,000명 이상이 뭐 사망 얘기가 좀 돌고 있기는 한데, 중국 증시가 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좀 일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는 대용 홍수가 나든 말든 우리나라랑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, 대규모 이제 소요 사태가 벌어지거나 하면은 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국가에 반하는 대항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은, 전 국민이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불가능한 부분이고, 나가서 국가에 대항을 하게 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실종이 되는 게 중국이니까. 아무튼 뭐 지금 국내 증시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, 미국장이 굉장히 주말 동안 좋았는데 빠지고 있는 거는 좀 중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뭐 그 외에는 특별한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시장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조심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히려 오늘 뭐 코인 쪽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좀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, 저는 코인을 따로 뭐 추천을 드리거나 뭐 코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. 차라리 좀 안정적인 좀 주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뭐 좀 편안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식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좀 애매할 때는 차라리 좀 하루 정도 쉬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